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게 시작하시고요. 네, 오늘은 27 단락입니다. 페이지 243. 완벽한 휴가. 야, 완벽한 휴가 하니까 요새 휴가 갔다 오셨죠? 저는 1년에 2번은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아예 그냥 뭐, 그거 아닌다면 따로 휴가를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다 20살이 넘었죠. 30살, 26살은 결혼했고 분가했고 우리 집 식구가 아니고 그다음에 23. 이렇게 어릴 때는 같이 막 휴가 다녀야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의무적으로. 근데 지금은 제가 일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보내주는 걸 휴가로 보냈는데, 지금은 휴가를 갈 수 없고 돈으로 주신다 그래서 돈으로 감사하게 받고 네. 그래서 휴가는 아직 뭐 갈 생각은 아예 그냥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완벽한 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네, 볼게요. 네. 발리에서 보낸 일주일은 말 그대로 인생 최고의 휴가였다. 행운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올리고 있는데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코노미 클래스가 만석입니다. 가족분 모두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대박.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완전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발리 가는데 가족 모두, 그러니까 세 가족 모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데, 와, 대박이죠. 야, 행운이, 그러니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고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하고요 많이 틀려요. 200만 원일 때 비즈니스가 600에서 800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근데 이 비즈니스 클래스 타보셨나요, 혹시요? 타보실 생각을 아예 안 하시나요? 타신 분도 계실 거고, 에이, 저건 내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타보실 생각도 안 하실 거고, 뭐 여러 분류의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처음에는. 근데 회사에서 저런 게 이 차원이 있구나라는 얘기는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회사에서 어떤 이제 프로모션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로 한번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셨어요? 시연님은요? 네,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내 삶이 그냥 만족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 삶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의 어떤 단계의 어떤 프로모션이 뭐가 있고,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막 열심히 달성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한 번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딱 태워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이동 수단 중에서 있잖아요. 제일 좁고 답답한 게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버스도 그렇고 완전히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요, 정말 있잖아요. 다리가 긴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그것도 그 30분, 1시간, 2시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아마 부산 가는 게 버스로 4시간? 4시간 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통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길어요. 그 장시간 앉아 있잖아요. 그 좁은 데서. 막 고개도 이렇게 하고 완전 눕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온몸이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막 답답하고 뭐가 터질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탁 탔는데요. 이야, 완전 쫙 누워서 가는데 12시간을 가도요. 1시간 탄 것 같아요. 안 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시면서 나도 한번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그때 느끼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여기에 계속 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 탈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뒤에 어때요? 내 주의가, 내 생각이 탈 거야 라고 하니까 계속 어떤 일이 생겨요? 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이 삶이 나는 그냥 이런 대로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대로 내가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은요.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계속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려면 또 뭐요?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이 그냥 하늘에서 휙휙휙휙 날아오는 건 아니죠. 어디서 와요? 네, 저기 뿌리 깊은 과거의 믿음 속에서부터 무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바꿔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이게 엄마한테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나라 갔는 게 버려진 줄 착각했는데 그 착각하고 살았던 게 50평생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게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여기서 벗어날 거야 라고 또 결심했어요. 또 결심. 여러분들도 계속 변, 인생을 변화시켜서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정을 하셔서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지금의 다른 변화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회가 많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으로, 뜻밖의 행운이죠. 엄청난 거예요. 진짜 세 식구가 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는 우리는 비행하는 7시간 내내 편안한 좌석을 즐길 수 있었다. 넓고 푹신한 의자에서 5살 아들은 한 번도 보채지 않고 넓으니까 공간이 그쵸? 3시간을 내리잤다. 간만에 나도 영화와 책을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거 아시죠? 그 이코노미는 그 뭐야 라면 이 라면 뭐죠?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라면 있잖아요. 말이 안 그냥 갖다 주고 왜 그 비즈니스 클래스는 끓여서 그냥 즉석에서 갖다 주잖아요. 그쵸? 그 말이 생각이 갑자기 그 라면을 안 먹으니까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삶이 그래요. 컵라면. 옆에서 해주는 컵라면. 제가 컵라면 안 먹으니까 컵라면 단어도 생각이 안 나. 참. 제가 어제 생리팅 하는데 보니까 막 웃겨 죽겠더라고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뭐하고 글씨도 안 보이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야, 이거 50대 어떤 이걸 제가 어제 같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컵라면이 생각이 안 나. 네, 컵라면 줘요. 그쵸? 이코노미는 컵라면 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직접 끓여가지고 갖다 줘요. 그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 삶이 다 100% 맞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달라져야 되겠다. 나는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영화도 보고, 영화도 내 맘대로 막 보고, 여유롭고, 하여튼, 직접 한번 가보세요. 네. 그 다음 행운을 만난 장소는 호텔 스파였다. 사실 나는 호텔에 있는 고급 스파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마사지 한두 시간을 받는데 100달러를 넘게 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돈이 있으면 아들의 한 달치 미술 학원비를 내고도 남았다. 문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도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나는 이게 아니야 뭐야 해도 뭐요? 내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은은한 향기 속에서 온몸이 릴렉스 되는 그 마사지를 꼭 한번 받아보고 싶었다. 결국 나는 휴가를 갈 때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스파 입구를 기웃거리곤 했다. 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스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착 한번 언제 갔는지 시점인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그 릴렉스하고 막 너무 있잖아요. 막 제가 대우받는 그 느낌.
그거를 딱 즐기고 나서는 제가 스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세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보단 딸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파를 좋아하니까 얘를 어릴 때부터 스파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우나 가거나 스파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되게 하여튼 좋아하는 것 중에 스파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음 민지는 이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한다."고. 그게 인제 제가 기를 들여놔 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이게 젊은 애가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인제 제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걸 이제 저는 나이 들어서 했지만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근데 인제 이 옛날에는 싫어했죠. 목욕탕 가는 건 싫어했어요. 왜 엄마가 빡빡 있잖아요. 막 싫은데 비틀어 가면서 막 때리기 싫은데 막 밀을 때 있잖아요. 그게 싫었거든요. 막 목욕탕 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는요. 근데 인제 성인이 돼 가지고 스파 가서 탁 휴식을 하면서 막 대우해 주면서 막 다 모든 걸 막 해 주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그 대우받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딸한테 그 느낌을 전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딸하고 사이는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환경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엄마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졌다.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 해빙 신호등이 있지 않은가. 스파를 가기에 앞서 나는 두 손가락을 눈앞으로 올리고 헤빙 모션을 취해 보았다. 그래, 나에게는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을 돈이 있어. 1년에 한 번 휴가를 즐길 자격도 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가는 그 느낌은 바로 행복감이었다. 마사지를 받기도 전에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듯했다. 두 번 볼 것도 없는 초록불이었다. 네. 돈 계산하고 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자격이 되죠. 근데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버는 거죠. '벌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쪼금 벌었을 때 나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목표치를 내가 했다. 내가 뭔가 한 달 잘 살았다. 그랬을 때 인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네. 그 기세를 몰아 나는 기운차게 문을 열고 스파에 들어갔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을 입은 직원이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 1시간부터 해피아워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50% 할인되죠. 와, 대박입니다, 또. 네. 그날 오후 나는 늘 꿈꿔왔던 그대로 럭셔리한 스파를 즐겼다. 그것도 정확히 반값만 내고 와 할인까지 받고 럭셔리한 스파를 다 즐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행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 때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파 가서 럭셔리하게 대우받으면서 막 있잖아요. 마사지도 받고 쉬고 하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가짜 믿으면 안 일어나고요. 진짜 믿으면 일어나요. 네. 다음 날이었다. 나는 선베드에 길게 누워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은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나는 적도의 태양과 새파란 하늘, 멀리서 포마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파도까지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풍경이었다. 모래로 장난을 치던 아들이 까르르 웃자 그 웃음소리가 하얀 백사장 위로 울려 퍼졌다. 기분 좋은 그 소리에 내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감돌았다. 팔을 뻗어 옆에 놓인 코코넛 주스 잔을 들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멋진 휴가야. 이 기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빙 노트를 써야지. 너무 행복하게 즐기고 계시죠? 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쵸? 네. 써본 거예요. 8월 1일 I have 가진 것.
발리에서 멋진 휴가를 즐길 돈이 있다. I feel, 느낌, 환상적인 날씨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드는 호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휴가다. 거기에 연속으로 행운을 만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네. 그동안 헤딩을 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써보시면서 어 이런 호텔, 요새 이제 호캉스 자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뭐 한국의 호텔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굉장히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만 원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호캉스에서 누리는 거, 뭐 그런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상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환상이 된대. 상상이 행동하면은 이루어지는데, 상상이 행동을 안 하면 환상이 되고 망상이 된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서 새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회사의 글로벌 본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휴가 중이었으니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메일을 열어보았다. 왠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으니 뭐 어떤 일이 생겨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건강보험과 관련된 회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만 40세가 넘는 직원들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야, 보너스까지 또 들어온대요. 네. 마침 몇 달 전이 내 40번째 생일이었다. 나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였다. 첨부 파일을 열고 지원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썬베드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야, 5,000달러. 바로 다음 날에 월급을 제외하고는 5,000달러가 더 들어온다는 소리였다. 그것은 발리 휴가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은 액수였다. 그 메일을 이 타이밍에 이곳에서 봤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혹시 행운의 여신이 나 몰래 마법을 부리는 것일까? 그렇게 소중한 휴가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도 다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살다 보니까 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함을 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딱 생기고 나서 감사해야지. 그래라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쵸? 어제는 어떤 분이 이제 그 네일샵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뉴스가 틀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구에 또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 지원.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구에 10만 원씩 지원을 한대요.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지. 그래서 저는 전에 지원금도 못 받았거든요. 제 손으로 콜라당 10원 한 장 안 들어와가지고 에이 뭐 저거 뭐 그래 이렇게 순간 그랬더니 아니요 본인이 직접 탄대요 이러는 거예요. 아 대구만이에요? 와 대박이다. 뭐 돈이 많이 남았다더니 그런가 봐. 그쵸? 어쨌든 뭐 돈을 누가 갖고 있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기 본인 인증을. 그러고 나면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 갖고 뭐 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10만 원이 갑자기 생겼으면 그것도 맛있는 거 엄청 혼자 먹어도 많이 먹는 거고 같이 먹어도 10만 원이면 너무 여럿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꽁돈인데 감사한 거지 않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아유 저 10만 원 갖고 뭘 쓰겠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얼마 줬죠? 70만 원 줬나요? 100만 원 줬나요? 저는 제가 안 받아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7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10만 원 하니까 에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아봐가지고 10만 원 하면서 뭐 앞전에 100만 원 줬나요? 많이 받으시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하니까 와 10만 원 꽁돈 들어온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어떤 헤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휴가도 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스파도 즐기면서 비행기 업그레이드 막 좋은 선물이 많이 왔지만 사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자세히 보세요. 선물이 널려 있어요. 선물이 정말 많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널려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자꾸 불평불만, 결핍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결핍만 보게 되고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있죠. 감사하다라는 거를 저는 더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네. 그래서 10만 원도 감사하게 꽁돈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네. 지난 휴가까지만 해도 휴가지에 오면 어딜 가든 불안과 걱정이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곤 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걱정하고 불안하는 거야. 뭐가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죠. 100이에요. 의식, 사랑의 수치가 100입니다. 이분은 앞전에는 뭐야? 기쁨, 540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호텔방에서 키키한 냄새가 나네? 좀 더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야 했나? 아니, 랍스터가 왜 이리 비싸? 혹시 나한테 바가지 씌우려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른 식당으로 옮겨야 하나? 아무리 호텔 수영장이라도 그렇지. 햄버거가 무슨 25달러야.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돈만 쓰게 되네. 불평불만인 거죠. 내 생각과 뭔가 내가 불안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나오면서 비난하는 거. 나와 다름을 판단 분별하면서 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 비난하는 거더라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정말 비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10년 공부하고 나서 이제서 부정적인 거에서 뭐예요? 긍정으로 싹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쟤 왜 저래 하는 거는 분노도 있고요. 불평불만도 있고요. 나하고 맞지 않다는 거. 그러면 제가 150이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150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기쁜 상황, 감사합니다. 그럼 540으로 쭉 올라가는데, 쟤 왜 저래? 하는 순간 있죠. 쟤 왜 저래는 분노가 섞여 있대. 그러면 뚝 떨어져가지고 150으로 떨어진대요. 그 누구 거예요? 저 사람 거, 제 거예요? 저 사람 거 아니죠? 내 거예요. 내 거. 제가 그랬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들어오는데 신경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기간을 단축시키면 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어떤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여기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전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남편하고 조금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남편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저는 불평불만하고 막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전달이 된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미안했어요. 근데 미안했는데 미안하다 하면 30으로 뚝 떨어지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게 뭐 2년이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건 아이들이 20살 넘으면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내 스스로가 갖는 게 별로 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옛날엔 그랬었지. 그때는 내가 의식이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바뀌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해요. 그냥 계속. 그런데 이제 그 부산의 그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이었던 게 딸한테 절대 아빠 흉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저는 아빠한테 한 번도 니네 아빠가 왜 그래? 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립니다. 네, 그런데 그분은 알 거예요. 누군지 본인이. 저하고 옛날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근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남편을 아이 옆에서 얘기를 안 하지? 그래도 의식이 상당히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과거는 지나갔고 자꾸 저도 순간순간 과거에 휩쓸려 버리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물살에 안 휩쓸려지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물살에 안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씩 쓸려가거든요. 그래서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공부를 해서 해야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면 우리는 저 사람이 분명히 이거는 저도 헷갈린 게 있었거든요. 사회생활할 때 어떤 기준이 있고 내가 이 의식의 원리에서의 기준이 있어서 의식의 원리에서는 사랑을 해야 되지만 이 내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에서의 원리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헷갈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 기준을 둘 때마다 누가 힘들어요?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화가 나더라. 그래서 판단 분별하면서 '저 사람이 이상해.'라고 하는 순간 '이상해.' 하면서 누구 에너지? 나의 에너지. 비난, 비난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비난하는 건 30 이에요. 학대, 비난. 있죠. 언어 수준 거기 수치 보면 아주 낮아져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각성해서 '내가 뭘 하지?' 하는 걸 각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밤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듯 행운이 내 앞에서 펑펑 터졌기 때문이다. 왜 터지냐면요. 행운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나의 깊이 있는 나의 어떤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그런 원인들, 믿음들을 그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통해서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뻥뻥 행운이 터지는 거예요. 행운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 여기에서 뭔가 내가 느낄 게 있겠지.' 하면 행운인 거고요. '아니 제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 뭐 계속 고통이죠. 그쵸? 네. 그래서 행운이 뻥뻥 터져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면 방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식당에서는 서비스 음식이 나왔다. 친절한 택시 기사 덕분에 좋은 기념품 가게와 멋진 관광지도 소개받았다. 덕분에 나는 이 휴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이 순간에 느껴지는 모든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발리 공항에 도착해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게 다 해빙을 한 덕분이야. 그렇죠. 지금 내가 모든 걸 나는 다 이룰 수 있고 가지고 있어 라는 거, 풍요로움, 행복한 거, 내가 갖고 있어 라는 걸 지금 느끼면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했을 때 행운이 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해빙 덕분 맞지요. 그래, 내 인생이 정말 바뀌고 있나 봐. 이 흐름을 타고 가면 곧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될 거예요. 그쵸? 뿌리 깊은 무의식까지도 청소가 되면 진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방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이 울렸다. 서윤이 보낸 메일이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고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따뜻한 그 안부의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 선물을 사야겠다.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을 나의 기인과 나누고 싶어. 마침 면세점에서는 발리의 특산품인 커피를 팔고 있었다. 내가 처음 해빙을 시작했던 그리고 서윤을 떠올리면 저절로 생각나는 커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듯했다.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커피를 고른 뒤 계산대로 걸어가 카드를 내밀었다. 서윤에게 건네준 선물이었다. 그런지 평소보다 더 강력한 기쁨이 느껴졌다. 정말 행복하게 뭔가 선물을 고르면 그 기쁨이 또 이제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한 충족감이 온몸을 채우는 듯했다. 열흘이 지나고 서윤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다. 선물을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그녀가 메일로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다. 헌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 검은 세단과 양복을 입고 초조한 듯한 표정으로 서성이는 남자들이 여럿 보였던 것이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신 걸까요? 인사 개편을 앞두고 회장님이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 어제부터 줄곧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오늘 꼭 만나 뵈어야 할 텐데요. 차에서 사모님이 저렇게 기다리시는데 만나 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고 보니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들을 피해 서윤이 어디로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절코. 이 무의식에서 떠나버릴까 하는 게 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인데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거 무의식에서 하는 거거든요. 꼭 만나야 하는데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긴장해서인지 문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려왔다. 집 근처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어디신가요? 오늘 만나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문자를 전송한 뒤 몇 분 동안 전화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핸드폰은 먹통이 된 듯 잠잠하기만 했다. 서윤을 만날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또 불안한 거죠? 네. 그때 핸드폰에 불이 들어오면서 반가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홍 기자님,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집 근처가 복잡해서 잠시 다른 곳에 와 있어요. 그래도 두 분 절친인가 봐요. 그쵸? 네. 연락을 하는 거 보면. 서윤은 고궁 근처의 한 호텔을 알려주었다. 순간 내가 뭐라고 이런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인지 벅찬 마음이 차올랐다. 어쩌면 이 또한 혜빈이 주는 행운일지도 몰랐다. 네. 행운에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편안함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은 임시 방편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임시 방편은 잠깐 되고요. 그동안에 무의식에 대한 거를 무의식 위에 깊은 이 불안감, 서유님하고 연락이 잠깐 안 되니까 불안한 거가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어디 가셨으면 어디 가셨는가 보다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예요? 편안함을 유지하다가 연락이 안 되는 거에 파장이 막 이렇게 있었죠. 불안한 파장이. 그러면서 또 잠잠해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저는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순간순간 많이 있어요. 공부를 옛날에는 막 이러고 살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쭉 가다가 쭉 하니까 막 하다가 하니까 편안한 게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막 흔들려요. 편안한 게 있네 그러다가 이제 편안한 게 있네 하다가 막 흔들리면 있잖아요. 이것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역시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수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서울에서 좀 잠잠해지고 하면 같이 함께 있잖아요. 무의식을 바꿔야 정말 편안해지거든요. 무의식을 바꾸는 프로그램이 잘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저는 만났어요.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의식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요.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심사나도 마음껏 해보세요.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 수 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걸 만끽해보면서 꼭 이룰 수 있다는 거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음소거 제거시켜주시고요.